정두원의 직설. 희망이라는 이름 앞에 강한 용기로 태어나리 희망을. 네, 희망을 노래하는 정치인이시죠.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하는 직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멋있는 모자 쓰고 오셨어요. 이게 라디오라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아주 멋있습니다. 색깔도 아주 좋은데요. 아쉽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한번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책은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요새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단호하게 아니라고 있습니다. 안 팔려요. 제목이 뭐였죠 그때 책 제목이?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시간.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시간. 네. 그렇게 본인 책이신데 안 나간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오시다가 혹시 저희가 2부에서 유승민 후보하고 인터뷰했는데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김무성 의원이 지난 14일에 홍준표 경남지사하고 만나서 뭐 단일화, 합당 얘기 나눴다. 이걸 이제 질문을 드려 좀 몰랐다고 하더군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저도 몰랐어요. 아, 그러면 이게 비밀리에 만난 건가요? 그럴까요? 당 안에서 공유가 전혀 안 되고. 그렇죠. 근데 김무성 의원의 생각은 뭘까요? 지금 바른정당이 이제 쉽게 말해서 죽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활로를 모색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진짜로 보도대로 뭐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단일화라든지 나아가서 합당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실 저런 구실 뭐 붙여봤자 결국은 이제 합당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합당이다. 네. 그러면 바른정당 안에서 그걸 받아들일까요? 지금 남경필 후보는 이제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고 네. 사실 또 그게 당론으로 정해져 있어요. 유승민 후보가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후보 단일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국정농단 세력하고 다시 합칠 수는 없다. 그게 이제 사실 당론으로 의총에서 결정한 내용이에요. 예. 근데 김무성 의원은 그렇게 또 해놓고는 또 가서 홍준표를 만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론과는 반하는 지금 행동에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네요. 제 당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예. 이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 그 궁여지책조차 실현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네? 아니요, 저는 대선 지나면은. 대선 지나면? 네,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선 지나면 그러면 또 합당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친박들은요? 친박들은 이제 좀 배제되겠죠. 배제된 상태에서 네. 이제 그걸 명분 삼겠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런 시나리오가?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대선이 끝난다고 해서 정치권이 이제 더 이상 뭐 휴면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개편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그래서 좀 따라붙는 것 같고요. 이건 뭐 또 천천히 짚어도 되니까 이 정도로 가름하고. 의원님 모시면 꼭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신현희 강남구청장 잘 아시죠? 예, 제가 서울시 부시장할 때 같이 일했죠. 그때 이제 서울시청 같이 이제 근무를 했던. 네. 어떤 분이에요? 그냥 공무원 출신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 예.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이제 여성 공무원 뭐 그런 아니 정도. 구청장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구청장을 굉장히 운 좋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2010년 지방선거 때 제가 그 당시 지방선거 기획위원장이었는데 이제 여성들 진출을 좀 지방선거 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굉장히 이제 진출하기가 어렵잖아요. 단체장 같은 경우. 벽이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당선되는 지역은 여성들로 공천을 줘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이제 제가 반대로 무릅쓰고 관철을 시켜가지고 그 수혜를 받아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또 막상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현희 씨가 이제 그냥 운 좋게 구청장이 된 거죠. 그럼 이제 2010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나라당 텃밭이 가운데 한 곳이 강남구니까 그러면 전략적으로 좀 여성을 그 공천에서 당선시키자. 그런 거죠. 그걸 의원님이 앞장서셨다고요? 예, 그래갖고 제가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뭐 특정인을 뭐 공천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러는 것처럼. 근데 제가 신현희 구청장하고 뭐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그냥 단지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그때 어떤 그런 그 의원님의 그 판단과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자평을 하십니까? 글쎄요, 썩 그렇게 요새 최근 들어서 보면은 연이어서 이제 무리수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을 많이 진출시키는 건 좋은데 여성들 준비가 많이 돼 있는 분들이 진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 뭐 그러니까 단체 카톡방에 또 그거 올렸다고 해서 뭐 더불어민주당 결국 고발까지 했던데요. 네. 그 행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미론의 여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분이 너무 감이 없는 분이에요. 감이 없다. 그런 정치적인 감각이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수를 했죠. 제 경우에도 그런 문자가 많이 오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특정 종교 단톡방 이런 데서 많이 와요. 아, 의원님한테도 그런 예. 많이 와요? 근데 흔히 말하는 이제 수구 꼴통들이 벌이는 이제 일인데요. 예. 구청장이 이제 그런 거를 그냥 구분을 못 하는 거죠. 뭐 리트윗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봐도 좀 정치하기에는 좀 안 맞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평가하세요? 예, 결국 지금 이런 거 드러난 것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아무튼 자신한테 온 걸 리트윗해서 뭐 공유를 걸었다는 데에도 거기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평소 생각이 투영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걸 모르고 전달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 잘못된 걸 이제 인정한 변명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못 한 거죠. 아, 그때 이제 그 행위 시점에서 네. 분별을 못 했다? 그러니까 이제 강남구는 네. 일단 뭐 당선되는 지장이 없고 또 강남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보수층이 많다 보니까 예. 이제 그렇게 걱정도 안 하고 그냥 오히려 그게 이제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이제 올렸겠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거 말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모으는데 화원 보내고 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 구청장은 별로 언론에 등장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언론에 등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지 않겠어요? 마케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자기 또 이제 뭐 구청장 하다 보니까 더 욕심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 그 마케팅의 목표는 구청장 이번에 그럼 3선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다시 도전해서 한다면? 그렇죠. 구청장이 목표일까요? 아니면 다른 더 큰 정치적 꿈일까요? 뭐 국회의원도 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 구청장들이 국회의원들을 많이 꿈을 꿔요. 보면. 예. 그러면 국회의원의 꿈을 안고 자기 이제 정치 마케팅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거. 그럼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뭐 각을 세우고 이런 적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강남구에 이제 이 강남구민들은 좋아하겠죠. 아. 그러니까 지금 한전부지를 개발하는데요. 그 개발 이익이 1조 7천억인가 나오거든요. 계산상. 예. 거기서 이제 반이 넘는 8천억을 강남구에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나머지 서울시 나머지 전체 구들이 이제 그 반을 가져가라 이런 얘기인데 강남구민들은 좋아할 얘기지만 전체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애도 부자군데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반발이 있죠. 그러면 신현희 구청장 입장에서는 강남 구민에 대한 어필이다. 그렇죠. 강남 구민들이 정말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에 대한. 예, 8천억이란 돈이 들어오면 얼마나 쓸 데가 많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것도 아주 명쾌하게 또 이렇게 평을 해 주셨으니까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에 출두했고 네. 집에서 검찰청까지 가는데 8분 걸렸다면서요. 뭐 가까운 거리니까. 저도 생중계 보니까 교통 통제를 하니까 금방 가죠. 그렇게 빨리 가는 거. 예. 아무튼 그리고 또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뭐 차 안에서 뭐 이제 지지자한테 손을 들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총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는 뭐 그거야 뭐 저는 썩 뭐 별로 평가의 대상은 안 된다고 보고요. 왜요? 본질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행위 하나하나가 전하는 메시지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미우면 모든 게 다 믿게 보인다고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서 저는 평가를 유보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굴하지 않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그 검찰이 출두할 때는 안 보였는데 끝나고 이제 돌아올 때 집 앞에 최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그리고 서청원 의원의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 부인이 나와서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 청와대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이 친박 의원들의 이런 그 행동을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그냥 인지상정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저로 돌아오시던 날 풍경이 여론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친박 8인방들은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 밉상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자꾸 눈에 띄면은 또 특히 이제 조사받는 날 아침에 안 나타난 이유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것을 스스로들도 아는 거죠. 여론이나 검찰에게.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안 나타났다가 이제 그리고 뭐 또 그걸 굳이 나쁘게 또 기다리고 있는 거를 나쁘게 저는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고생하셨으니까. 그건 또 그 나름대로 또 이해를 갖추는 거죠. 그래요. 근데 좀 그 눈길을 끄는 건 서청원 의원 부인이 등장한 거는 이거 어떻게 해요? 원래 부인이 서청원 정치를 다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인 정치가 되게 대단한 분이죠. 부인 정치가? 서청원 의원의 경우가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건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좀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오히려 서청원 의원보다 부인이 더 국회의원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이죠. 그러면 이제 공개 무대 뒤편에서 정치적 활약을 많이 하신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공개 무대에 나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정치네요, 그러면? 그렇죠. 정치인이에요. 대단한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정치적인 이유와 동기가 깔렸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결국은.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될런지. 알겠습니다. 역시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그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거 갖고도 참 설왕설래가 있는데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건 건너뛰고 저희가 인터뷰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렸는데 의원님에게도 안 드릴 수 없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논리적으로는 공범들이 이제 구속돼 있기 때문에 이제 자연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청구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너무 구속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을 때 이제 구속시키는 건데. 그렇죠. 징벌적 성격으로 구속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과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주할 것 같지는 않고 증거인멸도 뭐 했으면 벌써 다 했겠죠. 그러니까 굳이 저는 구속을 시켜야 되느냐. 근데 또 이제 형평성 문제가 돼도 되겠죠. 근데 지금 법리적인 어떤 그런 측면 말고 정치하는 분이시니까 정무적으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거에 영향을 주죠. 준죠.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동정을 유발할 거고 다른 사람들이 구속되는 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상상이 안 가요. 구속되어 있는 모습이. 구치소 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분이 워낙 사는 게 지금까지 살아온 게 공주처럼 살아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을 적응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동정심이 많이 일겠죠. 그게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고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선거에 영향을 주긴 줄 것이다. 동정론이 일정하게 일긴 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평등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답변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가 가까이가 구속해야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이제 동정심으로 바뀐다는 거죠. 원칙론과 막상 그것을 봤을 때 다가온 어떤 느낌은 또 다르다 이런 말씀이죠. 그게 이른바 뭐 이야기되는 보수의 결집. 이런 식으로까지 그 파괴력이 판을 바꿀 정도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선거에 이제 지금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할 때 아닙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의식을 하겠죠. 그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뭐 억지로 구속시키라 그러겠어요. 일정하게 아무튼 정책인 영향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무튼 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번 주 안에는 뭐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아무튼 김수남 검찰총장의 머리가 요즘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복잡할 거 뭐 있겠어요. 원칙대로 하면 되겠죠. 또 단호하시네. 자, 정두환의 직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팟빵 광고의 비밀을 말해드릴까요? 폰에서 배너 보고 눌러도 광고비가 50원 100원 하죠. 근데 팟빵은 오디오니까 상품을 제대로 듣고 민정당이 이제 쉽게 말해서 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활로를 모색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보도대로 뭐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단일화라든지 나아가서 합당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실 저런 구실 뭐 붙여봤자 예. 결국은 이제 합당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합당이다. 네. 그러면 바른정당 안에서 그걸 받아들일 거예요? 지금 남경필 후보는 이제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고 네. 사실 또 그게 당론으로 정해져 있어요. 유승민 후보가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후보 단일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국정농단 세력하고 다시 합칠 수는 없다. 그게 이제 사실 당론으로 의총에서 결정한 내용이에요. 예. 근데 김무성 의원은 그렇게 또 해놓고는 또 가서 홍준표를 만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론과는 반하는 지금 행동에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네요. 예, 당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예. 이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 그 궁여지책조차 실현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네? 아니요, 저는 대선 지나면은. 대선 지나면? 네,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선 지나면 결국 또 합당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친박들은요? 친박들은 이제 좀 배제되겠죠. 배제된 상태에서 네. 이제 그걸 명분 삼겠다 이렇게 네. 되는 거네요. 그럼 네. 시나리오가? 네. 예. 정두원의 직설. 희망이라는 이름 앞에 강한 용기로 태어나리 희망을. 네, 희망을 노래하는 정치인이시죠.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하는 직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멋있는 모자 쓰고 오셨어요. 이게 라디오라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아주 멋있습니다. 색깔도 아주 좋은데요. 아쉽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한번 해야 되는 건가요? 책은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요새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안 팔려요. 제목이 뭐였죠 그때? 책 제목이?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시간.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시간. 네. 그렇게 본인 책이신데 안 나간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오시다가 혹시 저희가 2부에서 유승민 후보하고 인터뷰했는데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김무성 의원이 지난 14일에 홍준표 경남지사하고 만나서 뭐 단일화, 합당 얘기 나눴다. 이걸 이제 질문을 드려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저도 몰랐어요. 그러면 이게 비밀리에 만난 건가요? 그럴까? 당 안에서 공유가 전혀 안 되고. 그렇죠. 근데 김무성 의원의 생각은 뭘까요? 지금 발에 드러난 것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아무튼 자신한테 온 걸 이틀에서 뭐 공유를 걸었다는 데에도 거기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평소 생각이 투영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걸 모르고 전달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 잘못된 걸 이제 인정한 변명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때 그 행위 시점에서 네. 분별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강남구는 일단 뭐 당선되는 지장이 없고 또 강남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보수층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걱정도 안 하고 그냥 오히려 그게 이제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이제 올렸겠죠. 그래요? 예. 그러면 그거 말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모으는데 화환 보내고 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구청장은 별로 언론에 등장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언론에 등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지 않겠어요? 마케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자기 또 이제 뭐 구청장 하다 보니까 더 욕심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 그 마케팅의 목표는 구청장 이번에 그럼 3선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다시 도전해서 한다면? 그렇죠. 구청장이 목표일까 아니면 다른 더 큰 정치적 꿈일까요? 뭐 국회의원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구청장들이 국회의원들을 많이 꿈을 거예요. 보면. 예. 그러면 국회의원의 꿈을 안고 그걸 의원님이 앞장서셨다고요? 예, 그래갖고 제가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뭐 특정인을 뭐 공천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러는 것처럼. 네. 근데 제가 신인의 구청장하고 뭐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예. 그냥 단지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예. 그때 어떤 그런 그 의원님의 그 판단과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자평을 하십니까? 글쎄요, 썩 그렇게 요새 최근 들어서 보면은 연이어서 이제 무리수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을 많이 진출시키는 건 좋은데 여성들 준비가 많이 돼 있는 분들이 진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 그러니까 단체 카톡방에 또 그거 올렸다고 해서 뭐 더불어민주당 결국 고발까지 했던데요. 네. 그 행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미론의 여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분이 너무 감이 없는 분이에요.
감이 없다. 그런 정치적인 감각이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수를 했죠. 제 경우에도 그런 문자가 많이 오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특정 종교 단톡방 이런 데서 많이 와요. 아, 의원님한테도 그런 예. 많이 와요? 근데 흔히 말하는 이제 수구 꼴통들이 벌이는 이제 일인데요. 예. 구청장이 이제 그런 거를 그냥 구분을 못 하는 거죠. 뭐 리트윗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봐도 좀 정치하기에는 좀 안 맞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평가하세요? 네, 결국 지금 이런 것. 알겠습니다. 이 대선이 끝난다고 해서 정치권이 이제 더 이상 뭐 휴면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개편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네. 그래서 좀 따라붙는 것 같고요. 이건 뭐 또 천천히 짚어도 되니까 이 정도로 가름하고 의원님 모시면 꼭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신현희 강남구청장 잘 아시죠? 예, 제가 서울시 부시장할 때 예. 같이 일했죠. 그때 이제 서울시청 같이 이제 근무를 했던 네. 어떤 분이에요? 그냥 공무원 출신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 예.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이제 여성 공무원 뭐 그런 아니 정도. 구청장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구청장을 예. 굉장히 운 좋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2010년 지방선거 때 예. 제가 그 당시 지방선거 기획위원장이었는데 예. 이제 여성들 진출을 좀 지방선거 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굉장히 이제 진출하기가 어렵잖아요. 단체장 같은 경우. 벽이 높잖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당선되는 지역은 여성들로 공천을 줘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이제 제가 반대로 무릅쓰고 관철을 시켜가지고 예. 그 수혜를 받아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또 막상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현희 씨가 이제 그냥 운 좋게 구청장이 된 거죠. 그럼 이제 2010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나라당 텃밭이 텃밭감 당구시 강남구니까 네. 그러면 전략적으로 좀 여성을 그 공천에서 당선시키자. 그런 거죠.